안녕하세요, 방콘입니다. 오늘은 아이폰이 왜 인덕션 디자인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카메라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와 그것을 이제 제조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의 인덕션 디자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한 카메라 스펙표를 봤을 때 조금 더 이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지 알 수 있는 지식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의 렌즈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줌렌즈와 단렌즈예요. 줌렌즈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줌렌즈는 초점 거리를 물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 보이는 커다란 렌즈는 60mm에서 600mm까지 조절되는 10배 줌렌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몇 배 줌을 의미할 때에 1배가 되는 1x배가 되는 기준을 알아야 사용 가능한 전체 초점 거리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용이 아직은 외계인의 언어처럼 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들리는 그대로 듣고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줌렌즈는 내가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렌즈죠. 그럼 단렌즈는 뭐냐? 단렌즈는 초점 거리가 고정된 렌즈예요. 즉 13mm, 26mm, 52mm 등 단위의 초점 거리가 씌워져 있고요. 이를 광학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물리적인 초점 거리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단렌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진의 렌즈는 50mm 단렌즈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굵은 글씨로 써 있는 초점 거리라는 단어 보셨죠? 거리이기 때문에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그럼 이 초점 거리가 뭔지 배우시면 오늘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초점 거리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쉽게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뭔가를 찍으실 때 우리 찍는 대상과 렌즈 사이의 거리가 보통 생기고요. 자, 그러한 찍는 대상을 해석을 했을 때 렌즈와 센서 사이에도 거리가 생깁니다. 자, 이러한 렌즈와 센서 사이의 거리를 두고 초점 거리라고 부릅니다. 물론 저희 렌즈는 유리 한 장이 아니에요. 유리 여러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속에서 빛이 다양하게 직진하고 굴절되면서 센서의 상이 맺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상당히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아마 문구를 읽어보시면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이해하기에는 편한 그림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초점 거리라는 뜻은 렌즈와 센서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단, 이때 우리가 표기하는 초점 거리의 기준은 센서가 필름의 크기일 때의 기준이에요. 즉, 센서가 필름의 크기를 가질 때 그때 초점 거리는 몇 밀리미터입니다 라는 수치이므로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에 사용하는 센서의 크기는 필름보다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초점 거리는 실제 표기되는 밀리미터보다는 훨씬 더 짧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화각은 초점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럼 화각이 뭔지 또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찍고 있는 렌즈를 기준으로 훨씬 더 넓게 찍히는 렌즈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화각이 앞선 렌즈보다 훨씬 더 넓어졌어요. 화각이 넓어지면 초점 거리가 짧아집니다. 혹은 반대로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초점 거리가 짧은 렌즈는 대체로 화각이 넓습니다. 즉, 넓게 찍히는 렌즈의 초점 거리가 짧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렌즈가 넓게 찍힐수록 초점 거리를 짧게 할 수가 있고, 초점 거리가 짧다는 뜻은 렌즈가 얇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는 와이드 렌즈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스마트폰을 얇게 만들기 위해선 스마트폰 카메라의 렌즈가 얇아져야 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렌즈를 얇게 만들려면 초점 거리를 짧게 만들어야 해요. 초점 거리가 짧아지기 위해선 넓은 화각의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망원 렌즈는 어떻게 될까요? 망원 렌즈는 멀리 있는 걸 찍기 때문에 당연히 초점 거리도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화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즉, 초점 거리가 길어지면 좁은 화각으로 더 멀리 있는 것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멀리 찍을 수 있는 렌즈의 초점 거리는 대체로 길어요. 우리 사실은 아이폰에서 망원 렌즈라고 불리는 망원 렌즈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을 찍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표준 화각에 근접한 렌즈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림을 하나의 화면에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라고 써 있고요. 오른쪽에는 같은 필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진 안에 찍혀 있는 사람의 크기는 항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광각 렌즈는 표준 렌즈보다 더 짧은 초점 거리를 가지는 렌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망원 렌즈는 표준 렌즈보다 더 긴 초점 거리를 가지는 렌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초점 거리가 몇 밀리미터냐에 따라서 광각 렌즈로 불리기도 하고 망원 렌즈로 불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밀리미터는 몇 밀리미터냐? 초점 거리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녹색 구간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녹색 구간에 바로 표준 렌즈라고 적혀 있고요. 대략 그 구간은 38mm에서 58mm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이 구간이죠. 표준 렌즈는 50mm 전후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눈으로 보는 시야의 각도와 비슷한 화각이 나와요. 그래서 대충 40도에서 60도 사이 정도, 그래서 47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초점을 맞춰서 볼 때랑 멍하니 볼 때랑 살짝 달라요. 초점을 맞춰서 볼 땐 조금 더 좁아지고요. 멍하니 볼 땐 살짝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50mm 전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50mm보다 더 가까워지면 상대적으로 넓어지니까 광각, 와이드 렌즈라고 부르고요. 이보다 더 멀어지면 60mm, 70mm가 되면 가까워지니까 망원, 텔레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 표를 한번 뜯어 볼게요. 저희 맨날 아이폰 홈페이지, 애플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오늘 이 표를 제대로 읽어보자 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은 초점 거리에 의한 분류표 앞서 보셨죠? 우리 카메라 켜보시면요. 1x, 0.5 혹은 2x 이렇게 적혀있는 숫자가 셔터 옆에 있을 거예요. 아이폰 카메라에서 기준이 되는 1x는 와이드 카메라 26mm입니다. 표준인데 1x인데 50mm가 아니네요. 왜 그렇죠? 우리 아이폰 카메라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가졌던 초점 거리가 26mm예요. 앞서 설명드린 게 뭐였죠? 광각 렌즈는 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처음 만들 때 광각 렌즈로 시작을 한 거예요. 얇게 만들되 표준에 근접한, 그래서 만들 수 있었던 그 당시 최고 수준의 렌즈가 26mm였다. 여기에서부터 1x 렌즈가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1x 렌즈보다 2배 넓게 찍히는 렌즈는 몇 mm일까요? 13mm가 되는 거겠죠. 그럼 13mm의 화각은 120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mm의 화각은 이론상은 60도인데 60도보다는 조금 넓을 거예요. 계산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와이드 26mm가 1x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아이폰에서는. 그럼 0.5x는 뭐다? 1x보다 2배 넓구나. 2배 줌아웃을 했구나. 지금 이 뜻입니다. 그래서 26mm보다 2배 넓게 찍히니까 초점 거리는 2배 짧아요. 그래서 13mm가 되고요. 그에 비해서 2x 렌즈는 뭘까요? 1x 렌즈에 비해서 2배 더 당겨져서 찍혀요. 그럼 초점 거리가 2배 더 길어지겠죠. 그게 바로 26mm의 2배로 곱한 52mm 렌즈가 됩니다. 자, 요거를 카메라 화면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1x라고 불리는 카메라는 와이드 카메라 26mm의 초점거리 화각을 가진다. 그럼 여기에서 0.5x로 멀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넓어진다는 멀어진다. 즉, 더 넓게 찍힌다. 그래서 이 부분을 2배 광학 줌아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줌은 줌인데 아웃, 멀어진다. 1x와 2x 사이는 2배 광학 줌인이에요. 땡겨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1x를 기준으로 2배 빠질 수 있다. 뒤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2배 광학 줌아웃이 있고요. 1x를 기준으로 2배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배 광학 줌인이 있는 겁니다. 즉 2배 광학 줌아웃, 2배 광학 줌인. 그러면 뒤로 2배 빠질 수 있고 앞으로 2배 나갈 수 있으니까 전체 몇 배예요? 4배의 광학 줌 범위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총 3개의 카메라를 갖고 있어요. 0.5x, 1x, 2x 카메라.
그럼 이 카메라 사이사이는 각각 몇 배씩? 2배씩 차이가 납니다. 그럼 2배씩 차이가 나는 구간이 2개가 있으므로 총 몇 배? 4배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카메라예요. 즉 울트라 와이드, 와이드, 망원 3개의 렌즈는 3개의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 아이폰 12와 12 미니는 울트라 와이드와 와이드 단 2개만 달려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굳이 인덕션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렌즈 하나에 그냥 4배 줌 정도 되는 줌 렌즈 달아놓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구멍도 하나 생기고 깔끔하겠죠. 근데 제조사가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겠죠. 굳이 인덕션을 만든 이유는 뭐냐? 줌 렌즈에 단점도 많아요. 줌 렌즈 하나보다 단 렌즈 3개 만들어서 넣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피와 무게가 더 작아요. 설계도 간편해요. 가격도 싸요. 고장 위험도 적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학식 줌 렌즈를 스마트폰에 넣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히 구실할 수 있는 단렌즈 3개를 탁탁탁 박아 놓은 게 지금의 인덕션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즉 요거를 하나의 카메라로 만드는 건 뭐 불가능하진 않을 거야. 다만 뭐다? 그게 0.5배부터 2배까지 표현해 주려면 그만큼 렌즈가 왔다 갔다 해야겠죠. 튀어나오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부품도 많아지고 부피도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질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적당히 얇은 카메라 3개 박아 놓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0.5x, 1x, 2x는 알겠는데 뭐 사이에 있는 0.7x나 1.4x 이런 건 어떻게 찍히는 건가요? 자, 이런 상태가 어떻게 찍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광학식 줌렌즈와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의 줌렌즈의 구동 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자, 광학 줌렌즈는 렌즈 안에서 유리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모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초점거리를 광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즉 이러한 광학식 줌렌즈는 쭉 뻗어 있는 길다란 다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속적으로 그 모든 초점 거리가 이어지고요. 그래서 60mm에서 출발해서 600mm까지 61, 62, 63, 64 그리고 597, 598, 599, 600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구간 내에 모든 초점 거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광학 줌 렌즈예요. 그렇다면 우리 광학 줌 렌즈가 아닌 건가요? 예, 스마트폰 카메라는 광학 줌 렌즈가 아닙니다. 카메라 3개가 있죠? 요건 징검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각각의 렌즈는 존재해요. 13mm, 26mm, 52mm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14mm부터 25mm까지 그리고 27mm부터 51mm까지 그리고 53mm 이후부터는 광학 줌이 아니라 디지털 줌이에요. 즉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각각의 돌 위에 올라가 있다가 다음 돌로 올라가는 순간만 광학 줌입니다. 나머지 그 사이 모든 구간은 디지털 줌 방식이에요. 그럼 디지털 줌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빛이 센서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디지털 줌은 그 센서의 일부를 잘라서 표현해주면서 마치 줌이 된 것처럼 표현해줘요. 즉 디지털 줌 방식을 쓰면은 실제로는 사진 찍고 잘라서 쓰는 거랑 이 디지털 줌 방식은 이론상 동일해요. 아직도 헷갈려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0.5x, 1x, 2x 딱 요 세 가지만 카메라를 제대로 쓰는 겁니다. 자, 실제로 화면을 녹화한 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0.5x 울트라 와이드로 관찰하다가 1x로 넘길게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바뀌었습니다. 2x로 넘어가면 카메라가 한 번 더 바뀌었어요. 그 이후 구간은 화질이 좀 깨지는 거 보이시죠? 2x의 카메라로 디지털 줌을 한 거고요. 자, 이제 2x에서 1x 넘어가고 1x에서 0.5x 넘어갈 때 보세요. 자, 1x에서 0.9x 넘어갈 때 카메라가 바뀌는 느낌 드시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또 13mm, 26mm, 52mm 써 있어요. 지금 특정 눈금에서만 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1x, 그죠? 그 다음에 0.9에서 카메라가 바뀌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즉, 자, 일단 요거를 정지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거예요. 0.5에서 0.9까지는 13mm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를 사용해요. 0.5x부터 0.9x까지는 그런 거예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를 쓰면서 사진이 점점 확대되면서 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x에서 2x 사이 구간 어떻게 될까요?
1x 카메라, 와이드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1.9x까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최대 10배 디지털 줌이라고 기입을 해놨고요. 이건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 2x부터, 정확히는 2.1x부터 10x까지의 이 구간을 광학 줌이 아니라 디지털 줌으로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말하는 2배 광학 줌인, 2배 광학 줌아웃, 4배 광학 줌 범위 요거 자체가 완벽한 광학식 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건 아이폰 12의 스펙표입니다. 이제 좀 읽을 수 있죠? 자, 듀얼 12MP 카메라 시스템. 12MP는 12메가픽셀이에요. 즉 1200만 화소입니다. 거기에 듀얼이니까 카메라 몇 개? 2개라는 거죠. 그럼 무슨 카메라가 2개냐? 울트라 와이드와 와이드가 있다. 그럼 아이폰에서의 울트라 와이드는 몇 밀리미터예요? 13mm. 와이드는 26mm죠. 그럼 2배 광학 줌 아웃만 된대요. 그게 무슨 뜻? 1x에서 0.5x로 빠지는 줌 아웃만 된다. 그럼 최대 5배 디지털 줌은 뭐예요? 1x를 기준으로 최대 5배니까 5x까지 어떤 카메라를 써서 1x 와이드 카메라를 써서 5배 디지털 줌을 할 수 있다. 그럼 다 읽은 거예요. 그죠? 물론 F 어쩌고 써있는 뭐 조리개는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 인덕션 디자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새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렬로 배열해 놓지 않고 삼각형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죠. 새 카메라 간의 시차를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애플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대 망원은 겨우 2x이기 때문에 한 4x에서 5x를 지원하는 갤럭시 S20 울트라나 노트 20 울트라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디자인적인 설계나 어떤 이런 걸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디자인을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이폰은 왜 인덕션이 되었을까와 더불어서 초점거리, 스마트폰 카메라의 디지털 줌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해드렸어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그러면 댓글로 얼마든지 소통할게요. 지금까지 방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